안녕하십니까.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상 오늘이죠. 암을 굶기는 치료법. 드디어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시간. 오늘은 221쪽 혈액암과 디프리다몰에 대해서 이제 북리딩을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221쪽 혈액암과 디프리다몰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넘어가시고 224쪽 봅시다. 224쪽 보면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닥터 캐논이 했던 검사 중에 하나가 생혈핵 검사, 현미경을 직접 보는 검사다. 이것은 뭐 효과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는 좀 컨트로버시해요. 여기 보면 이제 생혈액 검사는 뭐냐면 이제 피를 이제 손가락에 우리 이제 당뇨 우리 검사하듯이 손가락에 피를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현미경에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고 적혈구가 염주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심하냐 이제 아니면 좀 느슨해져 있냐를 보고 이제 응고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현재 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의학적 근거 있다 없다 좀 약간 컨트로버시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제인이 이걸 한 거죠. 그걸 연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루렉스 포메이션이라고 하나 그렇게 합니다. 적혈과 염주혈처럼 붙어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끈적끈적한 이제 섬유소원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많다고 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225쪽 이제 중간 아래 보시면 나는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나의 적혈구는 서로 전부 다 달라붙어서 롤로 현상을 일으켰다. 염증 반응으로 섬유소원은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 적혈구로는 도저히 본래의 기능 중에 하나인 산소를 허파와 말단 조직까지 운반할 수가 없는 상태도 끈적끈적하니까. 따라서 암은 진단된 후에 혈전과 심장마비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26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내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227쪽 위에 첫 번째 줄 아스피린과 더 많은 오메가3 지방산, 나토키나제, 피그노제놀, 단백분해 요소 등을 복용하고서 몇 달이 지나면서 롤러는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항혈전 효과가 있으며 아스피린도 혈소판이 응집되어 붙어 있는 것을 막아준다. 섬유소원이 끈적거림도 개선되었고 염증도 줄어들었지만 닥터캐넨의 걱정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고요. 아래에서 7번째 줄 보면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골수가 손상을 받아서 백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떠올렸다. 발생 위험이 증가는 해요. 그럼 맨 아래줄 보면 골수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백혈구는 수명이 짧아서 회전율이 빠르고 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아주 취약하다. 이들 치료에 의해서 염색체가 손상을 받으면서 백혈구의 숫자가 감소하게 된다. 치약의 경우에는 적혈구도 비정상적으로 생성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나의 골반뼈에는 골수는 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심하게 충격을 받았었다. 1994년에 이제 종양학 전문의 이제 두 가지 이 모든 걸 다 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종류의 화학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냐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불가피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22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롤로는 골수종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골수 형상 이상 증후군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와 관련된 혈액암은 다른 혈액암에 비해서 예후가 별로 안 좋고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체 백혈병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0% 정도예요. 네. 그렇다는 거. 골수 형상 이상이라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 중간에 보면 이제 더 많은 화학요법이었다.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강한 형태의 비타민 A인 레티노이드 치료가 사용되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 골수 이식도 하지만 암 있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좀 맨 아래줄 보면 이제 뭐 열심히 해서 검사기관 뭐 정상 범위를 근데 넘었었는데 중요한 표지자인 TM2PK가 있었죠. 이렇게 혈액 검사를 발견된 거죠. P53 단백질은 없습니다라고 중간 얘기했고, 중간 봅시다. 여기 이제 2003년 5월에는 혈액 검사 표가 있죠. 여기 뭐 튜머 마커 2 피브레이트 K, TM2PK라고 하죠. 그리고 MMP2도 있고, 인터페론 감마 진 익스프레션 1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제 좀 올라와 있는 것을 수가 있어요. 좀 올라와 있다. 좀 수치를 벗어나 있다. 그죠? 231쪽 보면 P53 유전자는 암호흑제인 유전자이다. P53 유전자. 근데 P53 유전자도 검토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이 없었대요. 없다는 것은 이제 암이 나의 혈액과 골수에서 난동을 부를 수 있게끔 이제 브레이크 풀렸다라는 걸 의미했다라고 돼 있어요. 좀 내려가시면 의사 말이 당신은 이상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알레르기와 체성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인터루킨 5 안 좋죠? 인터루킨 12 종양 계산인자인 TNF가 억압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연세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세포 NK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터루킨 5 그리고 12 TNF 베타가 억압되어 있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항진되어 있지만 NK 세포는 이제 작동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넘어갑시다. 232쪽 중간 보면 집에 도착해서 나의 종약 주치의에 전화를 했다. P53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없다고 알려줬다. 그러니까 다른 주치의에게 이제 P53 얘기했죠. 좀 아래 내려가시면 232쪽 아래 보면 종양 전문의에게 생혈액 검사는 얘기를 안 했다고 했고요. 튜머 마커 2 파이브레이트 키나제에서 TM2PK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의사는 이것에 이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암 대사에 관해서는 검사나 치료로서 그 중요성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주류의학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류의학의 치료는 유전자에 그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보면 위에서 8째 줄 보면 내가 받은 치료 때문에 골수 이형성증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기다니 게다가 또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화학 요법 치료는 독해서 면역계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혈전을 만들어 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더 이상 화학요법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제인이 생각한 거죠. 혈소판이나 혈장의 섬유소원에 대한 암의 작용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심장병 뇌졸중,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의 위험이 이제 증가된다.
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4배에서 7배까지 증가시킨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다. 좀 더 내려가면 암 환자의 약 25%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대요. 아마도 이제 직접 연관성은 안 보여서 통계 안 잡히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이 암 환자에게 추가 처방되기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제인이 타운센트 레터 닥터스 앤드 페이션트라고 하는 이런 잡지를 이제 구적하고 있었대요. 이때 디피다몰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웨인 마틴이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었는데, 디피다몰이 심혈관계 질환에 작용되는 항혈소판 약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암제로서 효과에 대한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써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제 항암제임이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디피다몰의 항암 효과 편집자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디피다몰 항암 효과에 대한 것이다. 디피다몰은 뇌졸중과 관상동맥 혈전증에 알은 있는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서 무해하고 잠재적으로 항암 효과가 큰 약물이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구절절 써 있어요. 몇 명이 죽고 뭐 살았네 뭐 그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첫 번째 줄 보면 흑색종의 경우 100% 원격 전이에 사망됐다. 보통 암은 다 전이가 돼서 사망합니다. 전이가 돼서. 많은 형태의 고형암은 전이를 할 때 혈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전이를 시작할 때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게 됩니다. 디피다몰은 암세포가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를 해서 전이를 이제 막게 됩니다. 그래서 디피다몰은 아스피린처럼 혈소판 응집을 막으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킨 혈전을 예방하게 됩니다. 좀 내려가시면 아스피린과 함께 디피다몰 300ml를 함께 투여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50%가 감소되었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38%, 암으로 인한 사망은 25%가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하고 디피다몰만 먹으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감소되었다고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숫자는 적었지만 뭐 항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닥터 베티 로드가 피부과 전문의인데 디피다몰을 사용해서 흑색종을 이제 치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37쪽 넘어가시면 1985년 캔서 리서치 9월호에 보면 디피다몰이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아데노신, 사이미딘, 유리딘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물질인데 디피다몰이 이들의 80% 이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대요. 이러한 점은 디피다몰이 전이 예방보다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진다는 겁니다. 좀 내려가시면 아이리시 저널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에 보면 응고와 암이란 제목의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바람이나 전이암 둘 다 혈액 인자를 만들어내며 결국 암세포들은 섬유소, 즉 파이브린으로 코팅이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들이 그 혈액 응고자로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의 면역세포, NK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들이 이제 파이브린, 섬유 요소로 해서 가지고 이제 코팅이 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보호막으로 해서 이제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혈소판이 아닌 이런 섬유소, 파이브린 로겐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적 검사로 파이브린 로겐이 들어간 이유가 이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238쪽. 와파린이잖아요. 우리 뇌졸중 환자에 쓰는 와파린 있는데 와파린은 혈액 응고 중에서 섬유소, 즉 피브린과 관련된 부분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혈소판 혈전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디피리다몰도 섬유소 혈전을 막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와파린처럼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진 않아요. 와파린은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는데 디피리다몰은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암세포는 응고인자를 내보내서 암 환자들이 혈전으로 사망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리고 239쪽 보면 위에서 5번째죠.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한 개 있는데 피지션 헬스 스터디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버린을 사용했더니 심근경색 예방에 유의한 이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비버린은 아스피린과 마그네슘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이제 이익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바로 밑에 줄 보면 디피리다몰 300mg가 아스피린보다 더 효과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많이 있대요. 또한 이제 더구나 이제 디피리다몰이 아스피린 좋은 점은 디피리다몰이 아스피린이 나타내는 부작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땡큐입니까? 1999년에 이제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이제 닌스완트 교수팀이 캔서 리서치에 이제 혈소판 응집과 암이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이제 했는데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세 종류의 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암세포가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서 혈소판이 응집이 되는데 이 응집이 되게 되면 암을 죽이는 살상세포인 NK세포 활성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응집이 많을수록 NK세포 활성이 이제 떨어진다. 정도가. 그래서 디피리다몰은 이제 무해한 약물인데 치료 비용으로도 하루에 뭐 $1도 들지 않은 저렴한 약물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흑색종에는 효과적인 게 이미 증명되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암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쓴 겁니다. 240쪽 보시면 내가 모은 정보에 의하면 디피리다몰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섬유소를 분해해서 혈전 형성을 막는다. 혈소판 응집을 막는다. 전이 시작을 막고요. 아스피린 및 마그네슘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피리다몰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과 이제 마그네슘을 먹어서 더 합시다. 마그네슘 얼마나 먹어야 돼요? 보통 400에서 600 먹습니다. 400에서 600.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한 400에서 600인 것 같아요. 면역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준다. 비활성화되지 않도록 하고요. 혈액에서 순환되고 있는 암세포에 NK세포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이게 좀 중요하죠. 암세포에 NK세포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 형성에 필요한 뉴클레오사이드, 핵산이죠. 아데노신이라든가 사이미딘 같은 거, 이런 거, 염기, 이런 것과 단백질 억압해서 암세포를 굶기는데 아주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피리다몰은 또 다른 화학요법 치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넘어가시고 242쪽 아래에서 10번째 줄 비타민 B12를 투여하면 악성 빈혈은 완치가 된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간을 하루에 1파운드 먹었던 것이 실제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빈혈 있는 분들은 자,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약물을 사용할 때 많이 참고하는 게 뭐냐면 RCT입니다. RCT. 거대 제약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 즉 RCT,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리얼만이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어셉터블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갖죠. 그래서 RCT로부터 기인한 증거는 표준이 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환자들이 소송을 하면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걸린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의학은 과학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점이 있죠. 100명 중에 1명 치료했다고 덜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100명 중에 이제 100명을 이제 어쩌다 한 명이 이제 나섰다고 쓰는 게 아니라 100명이나 1000명 이렇게 어떠한 인원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통계를 내서 이게 유의한 수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이제 치료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과학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의학이. 모 학문처럼 그냥 뭐 전통의학처럼 뭐 그냥 주먹구가 아니라 과학적인 합리적인 데이터, 통계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인 방식, 사고 방식에 의해서 발전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발전을 했죠, 많이. 243쪽 중간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혈소판이 응집이 심장질환에 더 훨씬 중요한 지표이며 혈장 피브리노겐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마틴은 주장하였다. 그래서 혈장 피브리노겐을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나머지 넘어가시고 245쪽 보시면 디피다모는 자체의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나 봐요. 효과 때문에 에이즈 환자를 위한 치료로서 AZT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요. 땡큐죠. 따라서 아마도 디피다모는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앱사인 바이러스, 시갈로 메갈로 바이러스, 그리고 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바이러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보면 246쪽 중간에 보면 디피다몰은 아스피린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심장병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병에. 그러니까 아스피린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 디피다몰은. 아스피린과 함께 사용해야만 유의하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하자. 디피다몰은. 디피다몰 부작용이 뭐 있냐? 혈압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통. 이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중간 230쪽 중간에 보면 이제 나는 이후로 디피다몰과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하였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이제 시너지를 위해서 함께 복용한 거죠. 그리고 디피다몰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복용량을 이제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써 있습니다. 논문에는 하루에 300mg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일주일 단위로 디피다몰을 100ml씩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씩 서서히 이제 늘렸겠죠. 혈액암과 디피다몰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이제 249쪽. 2001년 미국 암연구협회 저널 아메리칸 어소시에이트 위드 오브 캔서 리서치 저널에서 우연히 로바스타틴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었다. 이게 여기에 이제 25명의 두병부암과 다근경부암에게 로바스타틴을 투여했더니 그중에 5명이 이제 안정화됐다, 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인 로바스타틴에 대해서 이제 제인이 이제 발견한 얘기를 쓰고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250쪽 중반에 보면 중간에 보면 린다펜이라는 이제 연구팀이 있는데, 토론토 연구팀이 있는데, 이제 린다펜은 레티노이드 치료에 반응이 있는 암종에 로바스타틴 효과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사체죠. 그래서 유화된 비타민 A를 복용을 일단 시킨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면 로바스타틴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관련된 연구에 보면 로바스타틴이 더 효과적이고 독성이 덜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스타틴은 급성 골성 백혈병 만 1세죠. 만 1세. 급성 골성 백혈병 만 1세 됩니다. 느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1로 고치셔야 돼요. 신경 모세포 중에서 현저한 세포 자멸사를 일으켰다. 다양한 소아암에서도 효과적이었으며 더불어 두경부 종양과 작은 경부암에도 효과가 있었다.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로바스타틴 써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아래에서 이제 셋째 줄 보면 스타틴, 특별히 로바스타틴을 권장,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장, 즉 NSAID를 복합해서 처방해 주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입니다. 어디에? 라이프 익스텐션 매거진이라는 이제 건강 잡지가 있나 봐요. 여기에 있어서 여기 NSAID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스타틴과 NSAID를 조합을 하면 카스파제 캐스케이드가 라고 하는 것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세포 자멸사가 더 잘 일어난다고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부프로펜이라든가 인도메타신, 셀레콕시브 같은 NSAID가 세포 자멸사를 일으키는 것이 내게로는 새로운 소식이었다. 예, 콕스2 억제제죠. 이게 콕스2 억제제. 콕스2 억제제가 이제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 라이프 익스텐션 매거진에 따르면 이제 로바스탄틴과 함께 더 안전하고 의장한 부작용이 적은 콕스2 억제제인 에토톨락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로바스탄틴과 에토톨락을 이제 동시에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이 에토톨락은 관절염약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 콕스가 암이 작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이 콕스2 억제제가 많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었다고 이제 보고서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흥미스러운 거는 소화기학 저널에 스타틴과 NSAID를 함께 복용했을 때 스타틴이 NSAID의 암살상 효과를 5배나 증진시킨대요. 그러니까 궁합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과 NSAID의 이제 만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2쪽 보면 스타틴과 에토톨락, 자, NSAID는 에토톨락의 조합은 이제 또 다른 묘약으로 내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53쪽 봅시다. 위에서 5번째를 보면 에토톨락 때문에 의장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드문 부작이지만 로바스타틴이란 근육이 좀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또 아래 쭉 내려가시면 아래에서 한 10번째 보면 스타틴은 암에서 메발론산과 콜레스테롤을 고갈시킨다. 에토톨락은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염증성 콕스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스타틴과 함께 조합하면 암세포를 죽음의 소용돌이, 즉 세포 자멸사로 이제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디피리다몰은 암에서 아데노신, 티미딘, 우리딘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나는 식이요법과 보충제들을 통해서 또한 여기에 이제 스타틴, 에토톨락, 디피리다몰 여기에 식이요법과 이제 나머지 보충제들을 통해서 포도당과 기타 지방을 이제 고갈시키는 전략을 이제 우리 제인이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궁경부암과 백혈병 모두 라스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라스 유전자는 콜레스테롤 생산하는 메발론산 경로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넘어가시면요. 중간에 보면 나는 3개월 동안 아스피린을 NSAID로 더 강한 NSAID인 에토톨락으로 이제 바꿨죠. 교체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아스피린을 또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대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NSAID를 오래 쓰면 아마 3개월 단위로 쓴 거죠. 3개월 단위로. 너무 쓰면 이제 의장장애 오니까 3개월은 아스피린, 또 3개월은 NSAID를 쓴 거죠. 그리고 2달 전부터 이제 디피다몰과 아스피린 복합제를 이제 착용했다고 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내린 결론은 맨 아랫줄 보면 케모와 같이 한 방향에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것보다 여러 방면에서 많은 탄환으로 암을 공격하는 게릴라 전법이 더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여기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여기 봅시다. DP 255쪽 아래에서 한 10째 줄 되네요.
디피다몰과 아스피린을 2달 동안 복용한 것으로 이미 SCC 수치는 떨어졌다. 부작용도 없었고 다행히도 두통도 없었다. 나는 에토톨락 로바스탄 조합으로 받고 1달 동안 복용했다. 했어요. 이미 NSAID와 스타틴이 엄청난 상승 효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제 적혔습니다. 257쪽 보겠습니다. 디피다몰과 스타틴 그리고 NSAID 그죠? 맨 첫째 줄 오프라벨 약과 영양 보충제를 조합한 이제 칵테일 요법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58쪽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 디피다몰만이 편병세포암의 종양 표지자 검사 결과는 이미 호전되고 있다. 이제 밑에는 이제 2003년 12월에 이제 제인이 검사받은 이제 튜머 마커 TM2PK 튜머 마커 2 파이브레트 키나제에 대한 이제 검사 결과가 매우 좋아졌다는 걸 이제 옛날에 390인데 이제 21.5로 떨어진 거였죠. 뭔가 이제 얘는 이제 확신을 이제 여기서 얻은 것 같아요. 259쪽 보면 디피리다몰을 좀 더 오래 복용하도록 결정했고 스타틴은 5개월 정도 지나서 복용 중단했다. 왜냐면 그냥 중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NSAID 제제인 에토톨락은 의점막 손상이 걱정되어 5개월만 복용하였다. 그러니까 먹다 중단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근의학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중단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NSAID 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장 손상뿐만 아니라 빈도도 적었지만 장기간 복용 시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NSAID 자체가 혈관을 좀 좁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능이 좀 문제인 사람들은 사실 NSAID를 추천 안 합니다. 사실은. 특히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다면 위험도 증가한다. 콕스2 억제제로서 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출시되었을 때 큰 환영을 받은 셀콕십도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이 심각하게 올린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디피리다몰은 NSAID 제제가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소판이 응집되지 않도록 하는 등 NSAID와는 반대의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NSAID하고 디피리다몰은 서로 이제 부작용을 서로 이제 감싸주는, 좀 막아주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NSAID와 디피리다몰이 같이 투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합 같았다. 여기 보면 이제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스타틴이 디피리다몰과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심혈관 위험도도 좀 더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타틴이 방출한 내피성 아산화질소를 통해 디피리다몰은 일종 효과가 약한 비아그라처럼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하고 14년 온타리오 암연구소에서 있는 린타 펜하고 알렉산드리아 판다이라는 스타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혈병, 골수정, 유방암 치료에서 디피리다몰하고 스타틴의 조합이 다양한 세포 라인에서 세포 잠열을 일으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판다리아에서 온타리오 암연구소에서 한번 봅시다. 메발로네이트 경로의 속도 제한 효소를 억제하는 스타틴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수년간 사용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스타틴은 정상세포에서는 독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제 광범위한 종양들에 있어서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증명이 됐대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혈액암들은 스타틴이 유도하는 세포 자멸에 반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혈액암들이. 그래서 제가 좋았고요. 좀 쭉쭉 내려가면 위에서 한 13번째 줄인가 보면 디피리다몰은 아토바스타틴의 항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향혈소판 제제로서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이다. 그래서 디피리다몰과 스타틴의 조합은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다발성 골수종의 세포 라인에서 세포 자멸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에토돌락과 스타틴, 디피리다몰의 조합으로 복용한 후에 혈액 검사상 종양 표지자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에토돌락하고 스타틴하고 디피리다몰은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면역계는 검사 숫자 달리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감기와 독감에 취약했다. 적어도 면역계가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병이 진행되는 동안 면역계가 이제 작동을 꺼지죠. 암세포는 면역계의 작동을 끕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반응을 못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262쪽까지 해서 11번째 시간은 이걸 맞출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수고가 많으세요, 진짜. 저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뭐 40분 거의 1시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 아시죠? 제가 한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뭐 이 정도야 뭐 해드려야죠.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은 이제 거의 많이 나갔어요. 다음은 이제 쑥쑥은 금방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착역에 서서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지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